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내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기온이 오른 듯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또 동파로 인해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으로는요, 한 주간의 랭킹과 신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극장가에는 이변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럼 극장가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위입니다. 76년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파란의 흥행사를 썼는데요. 개봉 3주차 주말을 보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거대한 상업 영화를 누르고 2014년 50주차 극장가를 휘어잡았습니다. 영화 흥행사의 길이 남을 순간인데요. 입소문을 타고 스크린과 관객 수를 늘리면서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더니 결국 개봉 3주차 만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누적 관객 105만을 돌파했습니다. 806개 상영관에서 63만 7,311명을 불러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최상단에 이름을 박은 것인데요. 개봉 3주 만에 100만 돌파라는 신기원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놀라운 것은요, 10위권 내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상영관 수와 상영 횟수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개봉 첫 3주일 동안 1,504회, 개봉 2주차에는 1,969회를 상영해서 6,000회 이상의 상영 횟수가 늘면서 관객 수는 무려 428.9%나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단지 상영관 수와 상영 횟수가 많아서 박스오피스 1위를 오른 것은 아닙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13일에 53.3%, 14일에 55.4%의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50%대의 좌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300만에 가까운 흥행의 다큐멘터리였죠. 원앙소리가 떠오릅니다. 박스오피스 역주행으로 개봉 18일 만에 100만을 관객을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요. 개봉 3주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흥행 스코어는 원앙소리보다는 18일이나 빠른 기록으로 새로운 신드롬을 탄생할 수 있을지 또 기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진정한 사랑이 전하는 감동과 공감의 힘으로 폭발적인 입소문의 열풍과 또 독보적인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올겨울 최고의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가 1,000만으로 가는 길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예상 외의 복병을 만나긴 했죠. 630개의 상영관에서 39만 6,207명을 동원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970만 620명으로 30만 정도가 남았는데요. 양호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스텔라는 예매율이 5.2%대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인터스텔라의 외하 세 번째 1,000만 돌파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인터스텔라가 2위로 오르면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 661개의 상영관에서 34만 6,367명을 기록했는데요. 개봉 첫 주 1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보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10,000회가 넘던 상영 횟수는 4,000회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관객 수도 40.2%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인터스텔라보다 상영 횟수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봉 첫 주를 보는 두 편의 로맨스물이죠. 사랑에 대한 모든 것과 러블로즈가 나란히 4, 5위에 오르면서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실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사랑에 대한 모든 것과 또 친구와 사랑 사이를 오가며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러브로즈는요. 장르는 물론 상영관 수와 횟수 그리고 관객 수까지 비슷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 극장판이 가족 관객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약 30분의 분량으로 짧은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 마을 대모험이 181개의 상영관에서 77,132명으로 7위에 진입을 했고요. 또 비교적 상영 시간이 짧아서 퐁당퐁당 배치하기에도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알맞은 시간이라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사랑이 예상됩니다. 덕수리 오형제는 10위에 차지에 그쳤습니다. 덕수리 오형제는 주말 동안 29,950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20만 5,036명을 기록했는데요. 연말 극장가의 헐리우드 대작과 각 대형 배급사들의 텐트폴 영화가 배치됐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황정민, 김윤진, 그리고 오달수가 출연하고 윤대규 감독의 신작이죠. 국제시장과 피터 잭슨의 감독의 영화 호빗 5군데의 전투가 박스오피스 정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 밖에도 강재규 감독이 연출하고 문채원, 고수가 출연한 단편 민호씨 오는 날과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자비의 돌란 감독의 마미, 그리고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등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인천세관에 숨겨진 고층 위의 검은 돈 500억 원,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입니다. 네, 클래스가 다른 기술자들의 역대급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개봉을 앞두고 있죠. 메가폰에는 김홍선 감독이, 출연에는 김우빈과 김영철, 그리고 고창석이 출연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화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공간 상의원. 이곳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에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는데요. 또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합니다. 메가폰에는 이원석 감독이, 출연에는 한석규, 그리고 고수 박신혜가 출연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개봉 예정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환상적이고 짜릿한 모험의 세계. 올겨울 온 세상이 다시 얼어붙게 될 텐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눈의 여왕 2 트롤의 마법 거울입니다. 박지윤과 엄상현, 그리고 벨라손이 목소리로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과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 리뷰는요. 호빗 개봉을 앞둔 피터 잭슨 감독의 또 다른 판타지 작품이죠.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인 왕의 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영화의 줄거리 아마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들 아실 텐데요. 21세기 가장 위대한 걸작, 사상 최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절대반지의 영원한 파기를 위해서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 엘프족 레골라스, 난쟁이족 김리, 두 명의 인간 전사 아르곤과 보르미르, 그리고 마법사 간달프, 이렇게 9명으로 이루어진 반지 원정대가 불의 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우론의 사악한 세력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암흑세계의 두 개의 탑을 통합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우론은 서서히 중간 대륙을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며 로한 왕국을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아라곤은 자유존족들을 통합해서 사우론에게 정면 대항하게 되는데요. 승리의 순간에도 희생이 따르고 많은 이들을 잃어가면서도 원정대는 사우론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 프로도가 임무를 달성할 수 있게 돕는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들의 생애 가장 큰 전투를 치르러 나갑니다. 한편 프로도는 위험한 적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서 반지가 끊임없이 그의 의지와 인간성을 시험하자 점점 샘과 골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네, 신화 속의 3시간 12분 정말 짧게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중간계의 몰락으로 이루어질 이 절대 반지를 모로도로의 운명의 산 분화구에 던져넣기 위해서 떠나는 원정대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당연히 이 마지막 편 왕의 귀환에서는 절정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곤도르의 수도 미나스트리스로 밀려오는 사우론의 20만 대군과 맞서야 하지만 반지 원정대와 곤도르, 로한 연합군에게서 절망과 슬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왕의 자격에 대해 고민하던 곤도르의 왕의 계승자 아라곤은 다시 만들어진 왕의 검 안두리를 들고 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전편에 이어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원작자 톨킨의 상상력에만 의존하던 초현실적인 장대한 서사지를 생생하게 그려낸 빼어난 화면과 기술에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북유럽의 신화와 유럽 고대어에 정통한 언어학자였던 톨킨이 글로 써낸 상상 속의 중간계를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화면으로 재현한 감독 피터 잭슨의 시각 효과는 뉴질랜드의 웨타 디지털의 솜씨는 이번에도 실망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전투에서 온 땅을 뒤흔들며 등장하는 코끼리 괴물 무마킬과 나주구리 타고 다니는 익룡을 닮은 괴물, 그리고 으스스하게 다가오는 거미 괴물 슐록, 아라곤을 깨우는 죽은 자들의 군대 등이 1, 2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시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 두 개의 탑의 처절한 헬름 협곡 전투 장면에서는 만 명의 디지털 캐릭터가 활약을 했지만요. 이번 펠렌노르 전투에서는 20만 명의 디지털 캐릭터, 이 들판을 시커멓게 채우는 오크와 트롤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만한 규모의 전쟁 씬은 어떤 영화에서도 구경한 적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피터 잭슨의 큰 소리는 분명 헛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폭탄 없이 갑옷을 입고 칼이나 도끼를 손을 들고 달려드는 이 육박적인 이 처절한 세계는요, 중세적인 의리와 우정에 대한 복고적인 매혹이 함께 넘쳐 흐르는 그런 전투씬이게 되겠습니다. 네, 반지는 권력의 힘에 대한 욕망이고요. 악이란 권력에 대한 욕망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제 역시 3편에서 더욱 강렬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1, 2편을 통해 가장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로 떠오른 골룸 역시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골룸의 이야기가 등장되는데요. 왕의 귀환에서는 반지의 사악한 힘과 자신의 본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면서도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처절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약한 프로도가 파괴하는 반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을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 존재가 세상을 구한다는 것 역시 이 반지의 제왕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끔찍한 전쟁에서 자신들의 안에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도의 하인이며 여정의 동반자인 샘은 이번에는 거의 프로도를 능가하는 비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편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가 점점 골룸과 반지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프로도를 격려하고 지키며 끝까지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내는 순수한 영웅으로 변해갑니다. 샘에 대해 원작자 톨킨은 호빗 중에 보석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노동계급을 암시하는 캐릭터로 해석되곤 합니다. 네, 반지 원정대부터 왕의 귀환까지 이렇게 3편의 시리즈를 보고 나면 놀라운 것은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기와 헌신, 희생, 우정, 사랑과 자유, 믿음 등 현대 대중문화에서 문학에서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이 가치들이 낭만적으로 강조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젊은 세대들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얻게 되었나 하는 점도 알아볼 수 있을 법합니다. 네, 그리고 1950년대 중반에 비해 거의 병적으로 낭만주의를 싫어했던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요. 냉소와 감정의 거리두기가 가장 세련된 가치가 된 지금의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여전히 이 희생과 의리,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대한 애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현대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을 혐오했고요. 1973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텔레비전조차 보지
않았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 첨단 기술과 또 컴퓨터 그래픽을 동원해서 영화로 완성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의 톨킨의 현대 세계와 기술 문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 전후한 유럽 사회에 대한 비유,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북유럽 신화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삶의 파괴적인 특성에 반감을 느낀 톨킨은 고대 북유럽 신화와 고대 중세 영문학에 빠져들어 살았고요.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고대와 중섭 유럽을 모델로 중간계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구닥다리로 취급하던 가치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소설이자 이를 현실화한 영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반지의 제왕 왕의 기환과 함께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가족과 함께 볼만한 크리스마스 영화를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도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소위 방콕 쪽 이 크리스마스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볼만한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는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영화입니다. 팀 버튼 감독의 작품인데요. 재미로 벌인 깜짝 쇼로 인해서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할로윈 악당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1993년에 개봉돼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장 팀 버튼다운 작품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크리스마스 영화는요. 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입니다. 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은 꿈과 환상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비로운 장난감 백화점을 114년 동안 운영해온 234살의 미스터 마고리엄이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는 매니저인 몰리에게 백화점을 유지해온 마법을 전수하려고 하지만 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의 상속을 위해서 숫자밖에 모르는 깐깐한 회계사 헨리가 찾아오자 장난감들은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영화는 아이들에게는 환상을, 또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는 보는 내내 시각적인 쾌락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고리엄의 마법을 믿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영화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가의 기적인데요. 영화 34번가의 기적은 1947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여 당시 아카데미 세계 부문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후 명성을 이어받아 두 차례나 더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34번가의 기적은 레스 메이필드 감독이 1994년에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들을 추천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폴라 익스프레스, 러브 액츄얼리, 엘프 등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관람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따뜻하고 포근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유안타 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삼성출판사입니다. 종목 번호는 068290이고요. 제품 다변화와 직영점 증가에 따른 아트박스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구글에서 뽑은 올해 최고의 앱과 이 게임 부문 선정, 그리고 콘텐츠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2014년 예상 매출은 1,500억 원, 영업이익은 8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초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점과 할인점 서적 코너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유아동 단행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홈쇼핑과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 다양한 매출 채널 확보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판과 문구 사업이 전체 매출의 80% 정도의 수준이고 온라인 교육과 휴게소, 임대사업 순으로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한양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기업은행입니다. 종목 번호는 024110입니다. 올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내년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NIM이 개선되는 은행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한 2,23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8% 상회할 전망이고요. 2015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6.4%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은행인데요. 기업 여신 부문이 주력 사업으로 IBK 투자증권과 IBK 캐피탈, IBK 시스템, IBK 자산운용, 그리고 IBK 신용정보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삼성출판사와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 시간입니다. 혹시 주소 없이 투 산타클로스라고 편지를 보낸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핀란드 북쪽에 위치한 눈과 술록의 도시죠. 로바니에미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로바니에미는요, 70년 전 2차 세계대전에서 퇴각하던 독일군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됐지만 세계적인 건축가 이 알바르 알토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보내면 바로 이 우체국으로 모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포함해서 12개의 언어가 가능한 엘프들이 이곳에서 일일이 답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주소 나가시는 거 보이시죠? 앞으로 이쪽으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산타 마을로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Remember to be good.
네, 산타가 나의 집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모두가 산타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따뜻한 온기를 나눠보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